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십을 진단하고 또 연구와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임창현입니다. 제가 HR이나 또 HRD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 세미나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많이 놀랐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속한 곳에서 또 리더십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단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나 아니면 레슨런들을 얻고 있는지를 저도 담당자 관점에서 또 경험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진솔하게 공유하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놓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AI나 DT 같은 이런 디지털의 변화가 거의 모든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고 또 이제 환경의 이슈도 거의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서 비즈니스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또 새롭게 요구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던가 또 새로운 인구 구조의 변화, 최근에 코로나와 같은 어떤 팬데믹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도 이런 것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혁신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거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변화를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리더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딥체인지, 변화 이런 것들 측면에서 여전히 리더들, 특히 이제 중간 리더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외부에서 연구에서도 리더의 영향력에 대한 또 그 강조점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갤럽 같은 데서는 리더의 영향력이 70%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것들 추적을 해보면 실제 리더의 영향력은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일하는 어떤 방식이나 문화, 분위기, 구성원들의 행복에 리더들이 미치는 영향이 그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리더십이 중요한데 이것도 뭐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쌓이고 연차가 쌓이면 리더십의 수준도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한번 검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저희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리더의 연차와 리더십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리더로서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리더십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리더십의 연차가 짧다고 해서 리더십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의도를 가지고 개발할 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를 보면 이제 혹시 리더십이라는 게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 타고난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인식 갖고 한번 데이터를 추적을 해보면 리더십은 끊임없이 역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그냥 고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과제에 따라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리더의 행동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진 역동들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의도성을 갖고 개발이 좀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더로 보임했던 초기에 이럴 때는 굉장히 고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리더의 역할로 전환되었을 때 또 경험하는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 리더십 개발이라고 하는 건 좀 미리 좀 준비도를 높이고 또 끊임없이 의도를 갖고 개발한 노력들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나오잖아요. 이것도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저희가 참고하고 있던 건 이거였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전문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CCL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진단하고 연구하고
또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리더십 전문기관입니다. 여기는 1970년도에 오픈됐으니까 지금 50년이 넘게 오로지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기관인데, 이 CCL이 수십 년간의 리더십 개발을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개발 방법론으로 ACS 모델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CL 연구에 따르면 리더십을 개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진단을 한다는 거죠. 리더에게 정확한 맥락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그 리더에 대해서, 리더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리더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나면 리더에게 개발 방향을 가지고 도전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도전 과제를 부여하고 나서 리더가 그냥 알아서 시행착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도와줄 때, 이 진단과 도전 과제와 지원 시스템, 뭐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할 때 리더가 의도적으로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개발에 정말 중요한 방법론으로 어세스먼트들이 진단이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속한 곳에도 마찬가지로 진단에 기반한 개발 활동들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철학적 몇 가지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성격, 경험, 전문성, 역량,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만 다른 게 아니라 그 각 사람이 하는 일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도 다르고 역량도 다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둘이 잘만 매칭이 된다면, 좋은 의사결정에 따라서 일과 사람이 매칭이 되면 훨씬 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는 수시로 하는데 좋은 피드백이 적다는 거죠. 특히 리더로 올라갈수록, 직위가 높아질수록, 권위가 커질수록 좋은 피드백을 받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단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또는 약간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건강한 피드백을 줬을 때 그 리더도 또 조직도 안전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가정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정보를 잘 제공하면 그 리더가 훨씬 더 좋은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정과 믿음을 갖고 이 진단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진단할까? 이제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이 될 텐데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되어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사실은 거의 모든 방법들을 다 적용합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리더십 서베이를 하고요. 부하들을 중심으로 서베이를 하지만 뭐 동료, 또 상사, 본인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리더십 서베이가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파워풀한 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때로는 레퍼런스 책도 합니다. 평판 조회를 하는 거죠. 이 서베이가 드러나지 못하는 그 리더들의 생생한 사건과 케이스들, 상황적 맥락을 알 수 있는 차원에서 레퍼런스 책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때로는 사이콜로지컬 테스트라고 해서 심리 검사 도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라든지 포텐셜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험을 통한 학습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리더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부여하면 그 리더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행동을 변화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해서 약간 종합적인 진단의 어프로치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하면 뭐 인터뷰를 포함해서 서베이, 뭐 이런 그런 심리 검사, 경험, 시뮬레이션, 굉장히 다양한 어세서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정밀하게 진단하는 방법인데,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진단의 방법들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요구되는 리더의 역할 또는 점검의 포인트들이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성장의 과정에 맞는 그 과정별로 뭐 서베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어세스먼트 방식을 적용하거나 때로는 이것들을 복합한 방식들을 적용하면서 리더십 또는 조직에 대한 진단과 개발 활동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진단과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또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접근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지, 레슨너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가지고 경험과 아니면 사례들을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고민되는 요소는 무엇을 진단할 것인가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요소를 어떻게 디파인을 해서 무엇을 가지고 진단을 할 것인가가 아마 첫 번째 고민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리더의 리더십 모델을 가지고 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의 미래 성장을 관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가, 또는 구성원들을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행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직 차원에서 우리가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을 모델을 합의하면 그 모델을 기반으로 진단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의 가정은 이런 리더십의 강점을 많이 보유한 리더일수록, 리더십의 요소를 더 효과적으로 발휘한 리더일수록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 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각기 나름의 모델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메타 모델인데요. 아까 그 백기보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3H하고 컨셉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략과 비전, 사고에 대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행동을 움직이는 실행도 있고, 또 사람이 움직이게 만드는 피플의 요소들,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어떤 퍼스널 리더십, 이런 맥락에서의 리더십 모델들을 각기 기업들이 그 기업의 철학과 또는 문화에 따라서 리더십 요소들을 정의하면 그거에 기반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리더십의 어떤 관점 또는 모델 요소를 가지고 이러한 요소들을 그 리더들이 상황 맥락에 따라서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문제 인식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을 충분히 하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 또는 구성원들의 성장, 미래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 수 있는가. 근데 그게 맞다면 그걸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다면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 몇 가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인식들이, 다른 시그널들이 좀 확인이 됐거든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CCL 했던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건 CCL만의 연구는 아니었고 많은 기업에서도 아마 확인이 되고 저도 목격했던 사건이긴 합니다. 5가지 특성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리더들이 어떤 리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더들은 굉장히 브라이트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그래서 일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맡으면 성과가 납니다.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조직 내에서 유능한 전문가로, 리더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분들은 조직에 대한 헌신과 충성, 몰입도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심지어 조직과 일과 거의 동일시하는 현상들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이분들은 성장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리더들은 어떤 리더들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그 성공하는 CEO나 탁월한 리더십 역량을 보였던 리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연구를 주도했던 CCL의 연구에 따르면 이분들은 실패하는 리더가 보이는 5가지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요소들은 긍정의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리더들이 보이는 특징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연구의 설명은 이렇더라고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리고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성과가 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까지는 맞을 텐데 지금의 변화의 속도와 폭을 보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러지 않은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몰입도가 높거든요. 조직을 거의 일체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몰입되어 있고 헌신되지 않는다는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이런 리더들과 함께 일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야망이 큽니다. 특히 본인의 성공에 대한 야망이 큰 거죠. 이건 분명히 좋은 장점입니다. 타고난 리더들이 보이는 좋은 장점이긴 한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어느 순간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리더들의 특성을 보면 이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게 어느 순간에는 강점의 요소였는데 이게 잘못 발휘되거나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리더를 실패하게 만드는 듀레일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단할 때 이런 요소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바람직한 리더들에 대한 리더십의 팩터도 중요하지만 리더들에게 조금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리더들이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균형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요소만 진단하지 않고 리더십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 포인트도 점검을 해보고요. 또 그 리더십의 영향이 결국 조직과 구성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진단을 하고 그 경험을 제공하면 리더들이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본인의 행동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러난 행동들 아까 말씀드린 거 당연히 이제 기본은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세스 팩터, 리더십 모델에 기반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리더들이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이게 한때는 강점이었지만 지나치면 디레일 요소가 돼서 오히려 조직과 구성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정보를 제공해서 리더들이 행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 리더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험. 이 경험은 경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결국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행동의 모습이 상당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리더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진단 도구를 좀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의 어떤 보면 특성 또는 성격 같은 요소들을 진단을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리더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리더가 잘 알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자신들의 이런 그 기질과 같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격을 요소를 진단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도구를 만들어서 적용을 좀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컨텍스트 안에서 움직이는 영향을 받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예를 들면 상사와의 관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성원과의 관계는 어떤지, 또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역량은 어떤 건지 이런 것처럼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리더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함께 진단을 해서 리더에게 어떤 의미 있는 정보로 제공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조직과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후행적으로 정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희가 리더십 진단을 하고 나서 리포트를 제공하면 리더십에 대한 정보 itself만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이 현재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받고 있는 어떤 개발에 대한 자극이나 임팩트에 좀 뭔가 한계가 좀 있어서 조금 더 리더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구성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 함께 제공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진단할 것인가 이 진단의 요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고려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답은 없는데 이런 게 고민이었어요. 모든 리더들에게 공통의 리더십의 관점에서 진단이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조직의 리더마다 처해져 있는 맥락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과제도 다르고 펑션도 다른 거죠. 또 조직 구성도 다르고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요소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이 끊임없이 고민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느 한 모델을 택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두 가지를 다 적용하긴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통의 모델을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커스터마이즈된 조직 맥락의 이 요소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공통적으로도 요구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각 조직이 또는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의 가치 요소들을 좀 정의를 내려서 이 회사에서는 또 우리 조직에서 강조하는 리더의 역할들을 이것도 인더스트리나 펑션이나 이런 맥락을 초월하더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요소들을 한번 정의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게 되면 리더들이 청해져 있는 약간 요구되는 역할들이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리더들이 이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요소가 중요한 건 맞지만 내 상황과는 다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진단을 통한 개발의 변화의 자극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고 무언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좀 다른 관점에 저희는 그거를 베스트 핏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스트 핏 관점에서 리더십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베스트 핏이라고 하는 건 사업이나 조직이나 이런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리더가 스스로 우리 조직에서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리더가 디파인을 하고 그 요소에 기반해서 진단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의미 있는 리더십의 행동이 되도록 개발에 실천해보자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접근은 이런 거였어요. 첫째는 이제 철학은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고민인데 리더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디파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리더들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이거를 진단한다는 관점에서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무언가 그 관점을 가지고 정의한다는 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더들의 행동을 좀 돕기 위해서 무언가 프레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지만 리더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관점에서 프레임을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그 리더마다 무언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역할인지 아니면 기존부터 우리가 해왔던 사업이지만 그 안에서의 성과를 훨씬 더 맥시마이즈하고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역할이 훨씬 많은지 또는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섞여 있는지 리더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제시를 좀 해줬죠. 그리고 펑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하고 있는 리더들의 역할 또는 공장에서 생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리더의 역할 또 때로는 박사나 석사급의 이런 전문 인력을 가지고 그 어떤 깊게 무언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역할 때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과 함께 일해야 되는 리더의 역할 또는 스텝의 역할 아마 공통도 있지만 다른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더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함께 일하는 구성원의 특성이나 조직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통의 몇 가지로 정리해서 리더들이 우리 조직의 맥락들을 좀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면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요소들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요소를 두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맥락상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공통의 요소로 반영을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였죠. 이런 몇 가지 공통의 프레임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요소를 제공하면 리더들이 본인이 보기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약간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했던 건 리더 혼자 정하지 않게 했고요. 저희는 이제 함께 일하는 구성원이 중요하니까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에 정말 핏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그 리더들에게 제안을 하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의견을 받았고요. 그 리더의 차상위 상사가 기대하는 리더의 역할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리더가 그러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당의 연도에 가장 중요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리더의 모습들을 본인이 디파인해서 그것을 기반에 실천하도록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리더마다 다 다르게 진단하는 거죠. 뭐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 또는 공장에서 일했던 리더, 연구소 이런 또 다른 스텝 조직의 리더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서 본인의 필요에 맞추어서 본인이 정의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디파인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토대로 진단과 개발의 업무를 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좋은 점은 리더가 스스로 자기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장을 갖는 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리더십 진단과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리더의 역할로 수용도가 훨씬 더 노련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의했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하는 요소를 점검해서 행동의 요소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복잡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장단은 좀 있었는데 우리가 리더십을 진단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진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요소를 고민할 때 이것들이 이런 조직 차원의 공통의 요소와 또는 조직과 역할의 맥락에 따른 차별화 요소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좀 고민이 좀 되었고 그런 것들을 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좀 적용을 하게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인풋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좀 세부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의미 있는 개발의 어떤 기회를 주는 어세스먼트 센터도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속했던 조직에서는 주로 임원급 또는 굉장히 그 하이 포텐셜에 해당할 때는 이런 접근들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저 프로세스는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베이를 먼저 했고요. 부하와 동료 또는 상사 본인이 먼저 서베이를 해서 기본적인 리더십 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리더의 어떤 성격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검사도 별도로 하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어떤 리더십의 어썸션을 갖고 있고 어떻게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조직을 변화하고자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리더에게도 물어보고 그 밑에 산하 구성원들에게도 물어봐서 리더의 행동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냥 그것들을 리포트를 주는 게 아니라 진단했던 어세서가 직접 1대1로 방문해서 진단의 결과와 개발의 관점들을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개발의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있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은 들지만 이거 자체가 개발의 과정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만든 거는 처음부터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리더에게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의 수용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발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지만 리더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의미를 느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또 괴로운 활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리더의 수용도가 높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조금 정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고 나면 이제 몇 가지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서베이만 하게 되면 관대화 경향들이 드러나요.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오고 변별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 리더들에게 의미 있는 자극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어세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굉장히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는데 어세서마다도 측정을 할 때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점들에 대한 행동 요소들을 좀 정의를 좀 내리고 이 복수의 어세서들이 캘리브레이션을 조금 더 그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 할 때 점수가 다르게 평정했을 때 그냥 평균치로 하게 되면 중간으로 회귀해서 의미 있는 자극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보다는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관찰된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합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평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들을 좀 만들어 보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이게 이 두 가지 관점이 고민됐어요. 이게 그 리더들에게 충분한 개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시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개발의 기회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개발의 관점에서 상반기에 하면 또 너무 기간이 좀 짧아서 리더가 충분히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딜레마였고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두 가지 관점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 한다는 건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해서 개발의 기회와 시간을 더 주고 의미 있는 행동의 변화에 좀 더 포커스를 주는 것 같고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좀 더 객관적으로 뭔가 그 진단을 통해서 평가나 검증에 강조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저희의 추세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먼저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해서 개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개발의 기회를 주고 의미 있는 행동의 변화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리더십을 진단하게 되면 결과 리포트를 제공하는데요. 이때도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과를 제공을 할 때 내 점수도 내 수준도 보여주지만 이제 무언가 기준점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대부분 많이 기준점을 제공하는 건 주로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 평균 대비 내 각각의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줍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일반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던 문제인식은 뭐였냐면 사실은 이 리더십 진단의 결과는 개발에 자극을 주고 개발을 독려하는 활동인데 평균의 라인이 그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쉽게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죠. 나 괜찮다라는 인식이 많아졌어요. 제가 평균적으로 그냥 그 경험적으로는 한 60%의 리더들은 안심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에 자극을 준다면 조금 더 도전적인 것들을 좀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위 10% 또는 20% 무언가 도전적인 그 리더들이 우리 조직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훨씬 더 개발에 자극을 가지면서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건 맥락에 따라서 좀 사용하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둘 다 쓰긴 쓰는데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기준선을 좀 달리 하기도 하고 결과 리포트 관점에서 또 하나의 고민은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점수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는 것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들어가면 사실 사람들은 점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리더십 관점에서 나에게 어떠한 또 이 강점이 있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점수 그 자체에 더 강렬하게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의미 있는 행동 변화를 오기보다는 점수 자체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점수 요소는 최소화하고 오히려 정성적인 메시지, 이 리더십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훨씬 더 부각할 수 있는 중심으로 리포트를 좀 재구조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최근에 이제 리더십 진단을 하면서 몇 가지 파인딩 된 것들 그리고 문제인식에 대한 몇 가지만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최근에 부쩍 눈에 띄는 요소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닌데요. 근래에 훨씬 더 많이 부각되는 요소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명확한 가이드, 명확한 방향 제시, 비전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가 강조하는 MZ들의 문제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MZ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MZ들만의 문제라기보단 현재 우리가 리더들이 이 역할을 기대만큼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안 주는 게 아니라요. 주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들의 고민을 들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 고민이 몇 개 공통의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건 리소스가 없다는 거예요.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나요? 과거에도 늘 리소스가 부족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리더가 됐냐면 그 일에 경험과 전문성이 많았던 사람이 리더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적어도 시간이 적어도 리더가 커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리더가 경험하지 않은 일, 리더가 전문성이 없는 일을 수도 없이 요구받고 있다는 거죠. 부족한 리소스를 리더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이 중요한데 리더조차 경험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직의 구성원에 많은 경우는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리더들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이 답을 제시하거나 비전을 주기가 어렵다면 구성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몰입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있고 이들의 요구가 너무 다르고 이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리더가 되면 과제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리더들이 스스로 과제를 발굴해서 혁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리더들이 하는 말은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리더가 무능한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가이드와 방향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줄 수 없다면 커먼 센스가 있어야 되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리더들이 이런 소통의 문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들이 관통하는 메시지는 더 이상 리더가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맥락에서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들이 최근에 저희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리더들이 되게 어렵대요. 행복도가 떨어지고요. 구성원들은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리더가 되고 싶은 구성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이 바뀌고 있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구성원이 바뀌면서 기존에 아까 무엇을 진단할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의 모습이 과거와 무언가 변화들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러한 시대에 정말 구성원들의 성장과 행복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요소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좀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진화가 되면 또 진단도 또 개발도 이렇게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같이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리더십 개발에 관심을 갖고 또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역할과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같은 문제의식과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논의도 좀 많이 공유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서로 공유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리더들이 방향성을 좀 길을 잃지 않으면서도 역할을 잘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역할에 우리가 충분히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다른 장면에서 한번 또 다양한 말씀을 나누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